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기우스입니다. 자, 오늘도 좀 이슈거리가 등장을 했네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여러분 이제 HLB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드렸던 시나리오대로 진짜 이어가고 있는가를 한번 비교해 볼 텐데, 미리부터 말씀드립니다. 99% 일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분명히 여러분들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저는 뭐 리딩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한테 애매모호한 발언을 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어떤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이따 한번 좀 고민해 볼 테니까 오늘 영상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으로서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도 그만할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원하시는 분들의 어떤 성원 때문에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 부분에서 하한가 들어갔을 때 분명히 이 부분은 예측할 수 있는 사실이라서 맞죠? 어떤 수급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이 재료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무조건 받아내긴 해야 되지만 전환사채 가격인 79,630원. 그죠? 자, 이 부분에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55,000원까지만 마지노선으로 보세요라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단발적으로 이렇게 가고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때 뭐라고 했죠? 바이오 종목들의 흐름이 안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라운드를 이렇게 잡지만 결국은 이날 금요일 날 있었던 주가의 급락도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오후에 빠졌다가 반등 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대감 소멸 끝난다. 왜? 31일부터 4일까지 열렸던 아스코 요 부분의 모멘텀을 마지막으로 해서 한동안은 좀 쉴 것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55,000원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가만히 보십시오. 이날 그죠? 이날 보세요. 54,700원 찍고 반등 나오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 이면에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제일 싫어하시고 좋아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만 이거 맞다 맞다. 근데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이제 근거 없는 유튜버를 제작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나요? 제가 틀렸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법도 첨부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자, 그래도 제 그 영상을 통해서 도움, 최근에 들어서 뭐 테라피틱스부터 시작해서 수익을 냈다는 분들도 꽤나 등장을 하는 거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는 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유연해지자, 유연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아는 것과 행하는 건 다르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자, 600억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었는데 1%와 4%의 이자. 결국은 1%짜리 고금리 시대에는 이들은 분명히 이걸 먹으려고 들어오진 않았을 것이다. 79,700원이라는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결국은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라는 걸 지금 시장에서 입증하고 있죠. 금방 끝날 게 아니라는 부분. 그러면 이 가격이 55,769원이니 결국은 이 가격 대략적으로 56,000원, 러프하게 55,000원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라고 했죠. 근데 오늘 이야기는 조금 비틀 거예요. 왜? 지금까지의 논리에 의해서는 이 JJ 에셋, 그죠? 그리고 김복덕 1대 14의 무상증자를 단행했었던 전 대표 있어요. 소록스의 작전이죠. 근데 이들이 들어와서 가격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부분이 바로 55,600원이었다. 근데 이제는 시나리오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항상 첫 급락, 어떠한 사건이든 첫 급락이 나왔을 때는 항상 이 마지노선을 갖는 내년 3월 8일을 기점으로 하는 이들은 분명히 손실 구간에서는 일정 부분 물타기가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왜 지분 공시가 나오지 않았죠? 이런 생각을 하실까 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CB, 컨버터블 본드라는 겁니다. 이 뜻은 뭡니까? CB, 전환사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만일 55,0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들은 원금과 이자 1%를 돌려받는 조건이다. 근데 본인이 어차피 내년 3월 8일까지 기다리긴 해야겠지만 분명히 보유된 현금을 가지고 주식을 사들일 거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손실을 원하지 않으니 결국은 그들은 이미 어떻게?
맞아요. 이 부분은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고 그 기회비용을 감안해서 지금 몇 프로 수익 낸 겁니까? 대략 30% 이상 수익 낸 거죠. 자, 이제 시나리오는 조금 달라질 거니까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항상 중요한 건 받아들이는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연해지자는 이야기고 오늘 기사 나왔던 게 있었던데 자, 같이 볼게요. 자, 이게 오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9시 50분에 나왔던 겁니다. 기사 한번 같이 슬쩍 보면서 오늘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난관을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현실적으로 제가 자산운용사 20년 있었을 때에 대한 그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거니까 지금까지도 도와드리긴 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뭐 또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은 끝없이 하더라고요. 자, HLB 항서제약 파트너십 괜찮나? 가남신약 미국 어디로 허가는 어디로 가는가? 원래는 자, 이거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가볍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도 무슨 뭐 바이오 학자가 아니라서 이런 부분들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는 제 스타일에 맞지 않습니다. 필드에서 운영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진양곤 회장은 CMC 문제 지적에 항서 제약의 패시리티 이 부분이 문제라고 했다. 근데 이거 정정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FDA로부터 CRL, 그죠? 이 정정에 대한 부분 관련 상세 정보를 받을 거라는 전망이 있었다라는 건데 결국은 뭐냐면 이게 17일 날 통보되었던 그죠? 이 부분이 실제로 모든 걸 합쳐서 받았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항서제약 나오죠. 결국은 뭐냐면 뭐 지양 부사장과 동석한 한용의 CTO도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이걸 보면서 우리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기대했던 부분에서 요약을 해보면 내용이 이겁니다. 결국은 리보세라윕과 캄렐리주마비라고 하는 이 병용요법 이 부분이 지난달 17일에 통합해서 CRL까지 발송한 것이다. 새롭게 발송한 내용이 아니고 요 부분이 다 포함된 거라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잡아요. 어다르고 아다른 게 뭐냐면 자 우리가 만일에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거는 자 우리가 만일에 이 부분에서요 받았다. 자 이제 받을 것이다. 미래의 전제조건을 까는 거와 그죠? 그리고 받아놓은 것을 이제 우리가 오픈할 거다. 이 두 가지 사실은 뭐가 있어요? 이 부분은 미리 받았다는 부분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죠. 공개만 나중에 한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맞아요. 받을 것이다. 미래 아직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 뭐냐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면 이때 지금 여러분들은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딱 하나였으면 좋겠죠. 오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죠. 아니면 진짜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좋겠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누구한테 돌릴 거냐면 시장에 참여하는 이 HLB를 다루는 수급한테 넘기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 수급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싶지 않으세요? 이 수급들은 즉 HLB를 하락에 베팅하고 상승에 베팅하고 상승에 베팅하고 하락에 베팅하고 그리고 상승에 베팅하고 하락에 베팅하는 이들이 어떤 전략을 갖는지 이 부분을 가장 우리는 주목해야 될 거 아닌가요? 만일에 그러지 않는다. 나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그냥 단순한 논리에 의해서 좋은 말만 듣기 위해서 영상을 봤는데 싫다. 끄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나중에 또 정말 힘들었을 때 해봐야 의미는 없다. 저는 풀어가는 부분을 정답이라는 표현은 주식시장에 없다고 봐요. 해답.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좀 중요한 시나리오인데 요 부분을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 부분에서 하한가를 진입을 하는데 저는 분명 이때 전환사채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5만 5천 원 즉 그리고 요 부분에서 5만 7천 원 러프하게 이 부분을 바라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박스권 플레이어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한 번에 그 다음 이벤트는 날짜를 다시 재조정합니다 라고 해서 표현을 해드렸죠. 31일과 4일까지의 이벤트만 중점적으로 보자. 자, 이 영상 한번 보면서 앞으로 어떤 플레이어가 돼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해법을 원하시는 분들만 영상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벌써 속보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다만 그들은 이걸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겁니다. 진양권 회장도 그들도 분명히 일할 할 겁니다. 라고 해서 13일 전에 영상을 찍었던 건데 하한가 풀리는 다음 날이었어요. 같이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자, HLB 오늘 일단은 낙폭을 줄이고 상승폭을 조금 두뇌하고 있지만 오늘은 분명히 상방에 대한 무게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이렉트로 이런 부분은 키움증권에서 미국 주식 옵션 이거 자꾸 이거 광고가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자, 죄송합니다. 이 자금에 대한 부분을 돈을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이들이 최소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활동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끔 만들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회사로 돈이 유입되는 건데. 맞아요. 주가를 부양하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이 부분에 전환사채에 있는 애들을 손실을 보지 않게끔. 왜? 엄청난 세력들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이들 이미 만일에 45,000원에 끝나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기만 한다. 근데 이자가 1%밖에 안 된다. 그럼 이들이 원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냥 나를 특정인으로 대상으로 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해주면 안 되냐? 왜? 이미 손실을 본 제3자 배정 컨버터블 본드 CB 사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본인들한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더 투자하겠다. 그런 평단가 낮출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봐야 될 거는 재료보다 중요한 건 수급이라는 거죠. 지금 소위 말하는 쩐주들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소지섭이, JJS에, 그죠? 소룩수. 자금이 1,500억이 넘는 사람이에요. 자, 소룩수 보여드릴게요.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이 종목 보게 되면 김복덕이라는 사람이에요. 1대 14의 무상진단을 동원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 1,500억 있어요. 근데 자, 전자공시상을 보여드려야겠네. 갑자기 또 이제 생뚱맞. 자, 이때 이 M&A 이야기를 끄집어낼 때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 같이 봅시다. 제3자 배정 이야기도 후반에 풀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특정인의 인물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역시나 여러분들 뭐 무조건 오를 겁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자, 슬쩍 보게 되면 요 부분이에요. 김복덕이라는 사람 나와 있죠. 90억 정도 투자했던 사람인데. 자, 그리고 JJSN 그죠? 보게 되면 역시나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말겠다 세력. 그리고 소지섭이도 들어와 있는데 여기 쭉 보시게 되면 소지섭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얼마의 가격에 얘네들은 최대한 낮출 수 있는가. 79,670원에 발행을 하긴 했었지만 가격, 주가가 빠지게 되면 최소한의 55,000원 가격은 지켜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한다는 거죠. 오, 그렇네요.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노선을 잡을 때 우리는 5만. 자, 마지노선을 잡을 때 우리는 55,000원이라는 그 부분의 단기적인 상방만 일단 봅시다. 자, 지금은 매수해야 될 구간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매수를 해야 될 구간이 맞고 55,000원 정도를 보자. 이게 무슨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영상을 뭐 어디로 보시는 거예요? 예? 제가 뭐 올해 56 먹었는데 뭐 장난치려고 영상을 찍겠습니까? 저는 틀린 것도 틀렸다고 합니다. 요 부분에서 제가 과거에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다가 요 부분에 다시 도와드리면서 여기까지 반등 주는 신호도 근거 있게끔 금리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드렸잖아요. 자, 끝까지 볼게요. 그럼 그 한 방으로 끝날 수 있는가? 아니요. 뭘 봐야 될까요? 신주를 활용하자. 이건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뭐 유튜버처럼 뭐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시간 내면서 하겠습니까? 한 분 한 분 시장에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자, 요 부분 보게 되면 얘네들은 1,500억의 유상증을 단행하면서 주가가 여기서 끌어올렸었죠. 근데 잘 보세요. 이 부분 보게 되면 하한가를 가지 않고 지켜내고 있죠. 자, 얘네들의 신주인수권이 지금 발휘되는데 자, 무슨 뜻이냐? 지금 보게 되면요. 자, 요 부분 보게 되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좀 당겨서 볼까요? 몇 프로씩 움직이는지 보면 아실 겁니다. 자, 일자별입니다. 그죠? 자, 차트 볼게요. 이 부분 보게 되면 빠질 때 이렇게 급락 나오죠. 순간적으로 몇 프로? 77%. 오를 때는요. 27% 시작해서 보세요, 이거. 그죠?
급락 81%, 오를 때는요 23%의 시작. 자, 이때 신주의 변동성을 이용해서라도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알파의 수익을 냅시다.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또 아스코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31일부터 언제까지? 4일까지 열리는 아마켓, 아스코. 분명히 유럽의 임상을 재개하겠습니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전에 어떠한 특정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땐 제가 여러분들께 빠른 속도로 도와드릴 거고요. 자, 아스코. 아니에요. 31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미국 임상학회에서 아스코에서 뭘 다룬다? 유럽 임상 진행하겠습니다. 했고, 그동안의 결과 발표를 이어내면서 주가의 반등을 이끌 겁니다. 했습니다. 뭐가 제가 애매모호한 발언을 했다는 겁니까? 예?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이 시나리오를 왜 보여드릴까요? 제가 맞췄다? 두 번째. 아니, 여러분들 기분 나쁘실 텐데, 안 그래도 지금 속상하실 텐데, 제가 무슨 장난치려고 지금 이 영상을 찍겠습니까? 그쵸? 자, 그러면 요 부분 잘 돌아가 볼게요. 결국은 이 부분에서 오버슈팅 나와서 64,700원? 좋아. 에이, 너가 말한 거 더 올라가지 않냐? 아니, 단발적인 상승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알테오젠을 같이 보자라고 했죠. 이것도 또 논란이 있을 거예요. 왜? 제가 했던 말은 바이오 종목들은 흐름을 봐라. 이 쌍두마차야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자, 정확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때부터 올랐죠. 바꾸지도 않을게요. 이때부터 빠지죠. 그리고 이때부터 오르죠. 여기서부터가 달라진 거 아닙니까? 자, 지우지 않을게요. 자, 알테오젠과 HLB 어디서 달라지는지 봅시다. 어디서 달라져요? 달라지는 게 어디에 바꾼 게 없는데. 다시 한 번 더. 지금 HLB죠. 다시 알테오젠이잖아. 어때요? 여기서부터 바뀌잖아요. 여기까지 똑같지 않아요? 자, 봐요. 똑같죠? 이게 뭡니까? 제가 했던 말은 저는 필드에서 이 1,000억에서 한 4,000억 정도 운영했던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중요한 건 현실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개인 채널을 운영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잘 봐요. 같은 속도로 오르잖아요. 같은 방향성으로. 금리, 바이오 기업은 역시나 HLB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부채가 많죠. 부채가 많으면 어때요? 금리에 민감하죠. 금리 다운이 좋죠. 인상보다. 인상 기준에서 동결을 하는 시기에 같이 오른다고. 재료가 있으면 더 빨리 오르는 것이고. 그리고 빠질 때 이게 파이널 리뷰 때문에 빠졌다는 사람들인데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봐요. 요번 보세요. 오늘부터 체질적으로 여러분들 달라지셔야 됩니다. 금리잖아요. 같이 빠지잖아요. 반등을 줄 땐 또 여기서 줍니다. 그러면 아니 타치 안 교수님 진짜 듣다 기분 나빠서 죽겠네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죠. 뭔 말도 안 돼요. 자 봐요. 제가 이때 알테오젠 HLB는 분명히 오릅니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둘 다 똑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 바이오 업종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왜? 앞으로 금리에 대한 부분이 틀어지는 거. 즉 금리 인하까지 기다렸던 수급들이 이탈이에요. 이 부분은. 알테오젠도 역시나 자 바꾸지 않고 볼게요. 자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하게 사야 됩니다라고 해서 HLB를 찍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 라이브 영상을 통해서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HLB 알테오젠 당일은 왠지 상승의 기조를 두시죠 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91,700원 한번 같이 봅시다. 깔끔하게 깔끔한 부분만 볼게요. 하도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 달 전에 영상을 제작했던 겁니다. 제가 HLB는 계속 여기서부터 매수 그리고 요부터 피해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매수를 해야 될 구간입니다. 이유는 제가 금리 이야기 그죠? 수급의 불균형 그리고 금리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자 어제까지는 금리에 대한 부분이 통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제가 분명히 IR 활동을 할 겁니다 라고 해서 이 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죠. 오늘은 조금은 달리 할게요. 뭐냐면 이 알테오젠에 대한 부분은 오늘 이제 매수 2%대에 제가 이때부터도 같이 매수해 보자라고 했는데 오늘 추가 매수를 일러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자 이때 알테오젠까지도 쌍으로 묶어서 그죠? 추가 매수했다고 하죠. 지금 알테오젠 주가 이따 보여드릴 때 고공 신고가 나왔어요. 왜 제가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다고 합니까? 자 4분대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9시 44분. 자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그들이 어떤 과정에서 IR 활동을 진행하고 할 것이고 대외적인 환경이 잠깐만 풀렸다 하더라도 힘있게 실어낼 수 있는 건 IR 활동을 하면 주가는 오른다는 이 규칙을 깨고 싶지 않았던 이 진양건 이 의도를 좀 알 필요가 있다. 오늘이 아니라도 분명히 월요일이라도 낼 거다.
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것 같아요. 빠질 구간 없어요. 됐나요? 깔끔하게. 자, 지금 제가 애매모호한 발언을 했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애매모호한 발언을 했어요? 91,900원 요 부분에 날짜까지도 표기를 했는데, 자, 제가 뭐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다고 하죠? 정확하게 날짜까지 기록을 하면서 받아내야 됩니다. 알테오젠의 매수까지도 추가 매수 일러드립니다 라고 해서, 자꾸 저는 환경의 변화와 시장에서 필드에서 움직이는 수급들은 항상 이 방법을 사용한다 이겁니다. 결국 뭐예요? 요 부분 아닌가요? 요 부분? 쭉. 그리고 요 부분은 기대감을 가질 때는 분명히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맞아요. 절대 맞설려고 하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빠져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강성주주 여러분들은 이 미친놈이다 뭐다 또 하겠죠. 그런 분들은 뭐 괜찮습니다. 그래도 선한 영향력으로 여러분들이 피해가고 지금 이 부분도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했어요. 자, 알테오젠 이야기했던 거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부분이잖아요. 똑같은 훼손이지만 바로 이것도요. HLB도 지금 이 논란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갔다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만일에 지금 윗방향으로 틀어서 쭉 다이렉트로 간다? 아니면 알테오젠만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러시면 안 되죠. 왜? 환경의 변화는 이미 노이즈가 없는 알테오젠은 달려간다고. 근데 노이즈가 있잖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이 원점으로 같이 다시 가는 그림을 원한다고 한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맞아요. 리보세라믹, 칼렌리주맙 이 두 개에 대한 병용요법은 놀랍다. 오케이. 23.8개월이다. 난소암, 유방암, 기타 등등. 결국 달라진 거 원래 있었던 사실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의 상승이 그리고 하락이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나는 맞아요. 기회로 삼으면서 설령 있을 주가의 하락의 부분도 우리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런 투자를 해보겠다. 또는 HLB가 설령 아니라 치더라도 어느 부분에 접근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지기성으로 빠진다고 해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때는 시선을 좀 달리하면서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는 투자. 이런 투자도 한번 해봐야 된다. 이런 게 의식적으로 돼 있으신 분들, 에코프로머티 이런 단등 최근에 영원할 것 같았던 전성 관련주 변압기 전부 다 밑바닥에서 이야기는 해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중요한 건 하나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좋은 이야기만 들으고 싶으시죠? 자, 미리부터 말씀드립니다. HLB 생명과학, HLB 테라피틱스 있는 없는 관련주 모두 모아서 시장에 있는 종목들 모두 모아서라도 어떻게든 나는 평단가에 대한 부분을 결국은 박스권에서 움직일 수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설령 7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한 요 정도만 간다고 하더라도 내 평가 금액은 여기까지 끌어올린 상태에서 리보세라믹과 캄길리주맙에 대한 흐름 진짜 된다고 한다면 그때를 바라보는 안전함을 원한다라는 분들, 그런 분들만 제 영상을 보세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고 1,000만 원을 가지고 1년에 1억을 버는 투자는 결국은 뭐라고 했어요? 맞아요. 한방 심리가 아니라고. 왜? 가는 과정에 혼자만 오른 것 같았지만 결국은 중요한 건 뭐다? 시장의 산업군을 이끄는 투자자들, 그리고 시장의 산업군을 추종하는 투자자들은 이 과정에서도 정말 많은 놀라운 종목들을 가지고 거래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투자를 한번 통해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바꿔나가겠다. 예?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 개인폰으로 문자를 주십시오. 자, 그런 분들만 010 4822 8706입니다. 이 부분으로 영어로 H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자, 요 부분 만일에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부분을 원하시는 분들만, 그러지 않은 분들 연락 주지 마십시오. 네. 현실적인 거. 자, 010-4822-8706입니다. 개인폰입니다. 이 부분으로 H라고 해서 보내십시오. 자, 전략 자료집 일단 보내드리고요. 제가 HLB를 보유하신 분들, 예, 관련 계열사를 보유하신 분들, 예, 여러분들이 어떠한 좀 제가 이제 강의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심리적으로 어그러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심리적으로 어그러져 있는 분들을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법론을 완벽히 달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HLB 그룹자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가정 세 가지를 좀 적어놨고요. 이 부분도 자료도 일단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자, 일단 투자에 임하는 자세. 주식하기 전 알아야 될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항. 기술적 분석의 이론과 의, 세력 패턴 분석. 그죠? 그리고 시크릿 종목. 이 부분.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시장 산업 업종을 보면서 우리는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미리 보내드릴게요. 지지와 저항이라는 부분도 차트를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만 결국은 시장에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시장은 분명히 움직이려고 하고 세력들도 그 부분을 추정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교육을 연휴 동안에 분명히 좀 해드리고 싶네요. 자, 과거에 이 HLB라는 종목이 오르는 환경, 알테오젠이 오르는 환경, 어떤 세력들은 어떤 산업,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서 들어온다. 이 말씀을 항상 해드렸었습니다. 자, 오늘 과거에 진행했던 이 교육이라는 부분인데 좀 첨부해 드릴게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 이 연휴 동안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010-4822-8706으로 H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어떤 교육 내용인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렇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펀드 매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